네, 어제 그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파일 열어주시고요. 20번 파일이었었죠. 일단 전부 다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시고, 컬앱하고 연결을 할 거고요. 연결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코드 셀부터 마지막 코드 셀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줄 거예요. 어제 했었던 거 잠깐 복습 좀 해보면요. 리마인드를 좀 해보면 몇 가지 필요한 패키지와 모듈들을 임포트를 했습니다. numpy는 numerical python 패키지라고 해서 그 어레이, 특히나 숫자들로 이루어진 어레이들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패키지라고 말씀드렸고요. 판다스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편리한 클래스와 메서드와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키지고요. 매트플러립이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들을 시각화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가 됩니다. 그리고 C본도 마찬가지로요. 통계 자료들을 시각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그다음에 시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제 데이터셋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임포트를 했고요. 이 별명들은 대부분의 파이썬 개발자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별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어제 시각화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은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고요. 이 데이터셋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한 영수증 금액,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지불한 팁, 그리고 팁을 준 손님의 성별, 흡연 여부, 그리고 무슨 요일, 어떤 타임에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몇 명이서 같이 식사를 했는지 와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었고요.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 각 컬럼의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와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주형 데이터와 그 다음에 숫자형 데이터들은요, 시각화할 때 시각화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 숫자형 데이터냐, 그리고 문자형 혹은 범주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오늘 그려볼 그래프의 종류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트플러립 패키지에는 기본적으로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 파이플럿 모듈이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순서는 우선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피겨 객체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서브 플롯을 추가를 하고요. 서브 플롯은 그래프를 그리는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 Y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피겨 객체에 add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서브 플롯을 추가를 하고 그 서브 플롯이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엑시스라고 하는 이 서브 플롯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호출해서 그래프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다듬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플럿, 이건 PLT는 파이플럿이죠. 파이플럿 모듈에서 show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단계를 5개의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하나의 함수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밑에서 설명드린 거죠. 파이플럿 모듈에는 서브플러츠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서브플러츠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피겨 객체와 그 다음에 생성된 엑시스, 다른 말로는 서브플럿 객체 두 가지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겨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그래프를 그리는 엑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엑시스 객체에서
그 그래프 종류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엑시스 객체에서 메서드들을 호출해서 옵션들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플럿 쇼를 해주시면 그래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서 1번과 2번도요. 1번, 2번 이 과정도 하나로 그냥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 과정 서브플롯 피겨 객체와 서브플롯 객체를 따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피겨 안에 여러 개의 서브플롯들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런 코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겨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를 두 개로 나눠서 이쪽에 그래프 하나, 이쪽에 그래프 하나 또는 피겨를 좀 이렇게 길게 잡아가지고 위쪽에서 그래프 하나, 아래쪽에서 그래프 하나 이런 식으로 서브 플롯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피겨 객체와 엑시스, 서브 플롯 객체를 각각 생성하는 코드를 반드시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좀 번거롭잖아요. 단지 그래프 딱 하나만 그리면 끝나는데 그것 때문에 피겨도 만들어야 되고 서브 플롯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귀찮을 때에는 파이플럿 모듈에 탑레벨 펑션, 탑레벨 함수가 있어요. 파이플럿 점 하면은 그 함수 종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래프 종류 그래프 종류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걔를 바로 호출하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피겨 객체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리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겨 객체를 직접 이용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 옵션들도 파이플럿의 탑레벨 함수들을 이용해서 옵션들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 이름들이 그 엑시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 함수는 이름들이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옵션 함수들은 그 엑시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set x label 엑시스에서 호출했잖아요. 엑시스에는 set x label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플럿 모듈에서는 x labe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실 때는 파이플럿만 이용하셔도 그래프 하나 그리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그래프 그릴 수 있었죠. 똑같은 그래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예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브 플롯을 두 개 이상 만드는 경우. 서브 플롯을 두 개 이상 만드는 경우는 피겨를 먼저 생성하고 피겨 객체의 add 서브 플롯을 이용해서 각각 엑시스 서브 플롯 객체들을 생성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에도 엑시스 1번 서브 플롯에서 메서드 호출, 그래프 메서드 호출, 그리고 엑시스 2번 서브 플롯 객체에서 그래프 종류의 메서드 호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의 그 피겨 안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번과 2번 부분, 1번과 2번 부분은 한 줄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밑에서 작성해드린 예제예요. 파이 플러스 서브 플러츠를 이용하시면 그 피겨 안에 행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피겨 사이즈와 같은 것들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리턴해 주는 게 피겨 객체. 두 번째가 서브 플롯 객체죠. 근데 서브 플롯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배열이에요. 배열. 그래서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죠. 엑시스 0번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 엑시스 1번에는 스캐터 플롯을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각각의 엑시스에서 옵션들을 설정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여줄 때에는 plt.show, pyplot.show를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어제 저희가 매트플러립의 가장 기본적인 매트플러립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였었어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그래프 종류들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그래프 종류는 박스플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스플롯. 박스플롯은 박스플롯은 숫자 타입. 그러니까 숫자 타입이기 때문에 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인트가 될 수도 있고 플롯이 될 수도 있어요. 숫자 타입 변수의 기술 통계량. 숫자 타입 변수의 기술 통계량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1사분위값, 2사분위, 중위값, 3사분위값, 그리고 최대값. 이런 것들이 그런 값들을 숫자 타입 변수의 기술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술 통계량들 중에서 최소값 25%에 해당하는 값, 50%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75%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값. 최대값을 시각화하는 그래프를 박스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숫자 타입 팁스 잠깐 좀 볼까요? 우리 팁스의 헤드만 볼게요. 자, 여기 숫자 타입 뭐 있어요? 영수증 금액. 그 다음에 팁 있죠. 그 다음에 뭐 사이즈도 숫자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기술 통계량 보실 때 사용하시는 함수가 뭐였었죠? 디스크라이브. 기억나시죠? 네. 함수 이름 잘못 썼네요. describe. describe를 해서 보시면 total bill은 244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244개의 데이터의 평균은 19.78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표준 편차는 8.9, 최소값 3.07, 최대값 50.8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팁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244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평균 2.99, 표준 편차 1.38, 최소값 1, 최대값 10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도 널은 없군요. 널은 없어서 244개의 데이터, 평균 2.56, 표준 편차 0.95, 최소값 1, 최대값 6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얘네들을 어떻게 박스 플롯이 시각화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실 때에는 파이플럿 모듈에서 탑 레벨 함수를 바로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프 종류가 박스 플롯이라고 그랬죠. 박스 이렇게 해보세요. 함수 이름 나오죠. 함수 이름이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 박스 플롯에서 아규먼트를 보시면은요. 아규먼트를 보시면 x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있어요. 배열처럼 생긴 객체를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넘기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열처럼 생긴 객체, 시퀀스, 나치, 이런 게 있는데, 나치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배열처럼 생긴 객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리스트, 그죠? 숫자들 여러 개를 저장하고 있는 거. 그게 배열이잖아요. 네,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판타스에서는 시퀀스. 이런 데이터들을 X에다 주면 박스 플롯을 그려준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기본값이 없습니다. 여기는 기본값이 없죠. 음. 어, 죄송합니다. 나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그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또 다른 파라미터 이름인데 여기는 불 타입의 변수이거나 none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기본값이 있는 거고요. si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값이 있는 거고, vrt라고 하는 변수는 불리한 타입인데 여기도 기본값이 있고.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그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래서 x에만 값을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total b를 볼게요. total b를 넘기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tips 데이터 프레임에서 total bi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여주세요. 특별하게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그린 여기 있는 통계량, 이 토탈 빌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그래프로 그리고 싶은 거니까 토탈 빌이라고 하는 시, 어, 시리즈, 판다스 시리즈를 데이터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플롯 그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쇼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박스 플롯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고요.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 근데 여기 옆에는 숫자들이 10, 20, 30, 40, 50 이렇게 숫자들이 있죠. 숫자들이 있고 여기 1이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1. 그래프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기 1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얘가 나타내는 게 그 토탈 비리잖아요. 네, 그거를 표현해주고 싶으시면 여기에 속성 중에 무슨 속성이 있냐면 레이블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아니고요. 레이블이 아닐 텐데. 죄송해요. 레이블즈가 있어요. 자동 완성은 안 되는 레이블즈에다가 리스트를 주세요. 리스트를 주시고 여기에 토탈 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인이 뜨는군요. 팁 레이블즈라고 리네임이 됐다고 나오는군요. 버전 번호가 바뀌면서 팁 레이블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요거 파라미터도 조금 바꿔볼게요. 이런 게 있겠죠. 팁 레이블스가 있네요. 팁 레이블스. 여기에 리스트를 주세요. 그래서 안 보였던 거군요. 여기를 똑같이 토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네, 워닝 안 보이죠? 워닝 안 보입니다. 네, 파라미터 이름이 바뀌었네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틱 레이블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틱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을 때 요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요렇게 여기를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표시해서 1, 2, 3, 4 이렇게 여기가 뭘 나타내는지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죠? 네. 요런 거를 그래프에서 이런 거를 틱이라고 얘기합니다. 틱. 그 틱에다가 레이블을 주겠다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이 바뀌어 있네요. 지금 틱이 하나밖에 없죠. 틱이 하나밖에 없어서 토탈 빌이라고 문자 하나를 갖는 리스트를 넘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고요. 자,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 박스 플롯은 제가 무엇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소값 1, 4분위, 그 다음 중위값 3, 4분위, 그리고 맥스, 최대값 요 5가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박스 플롯에서 가장 중요한 박스예요. 박스.
박스, 상자죠, 상자. 이 상자를 어떻게 그리냐면, 상자의 아래쪽. 이 숫자가, 이 숫자가 뭐냐면, 여기 있는 25%. 대략 13 정도라고 보이죠, 그죠? 제가 약간, 그 다음에 박스의 위쪽. 박스의 위쪽은 그럼 뭘까요? 75%. 박스의 위쪽은 이 75%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25% 값하고요. 1사분위 값, 1사분위 값하고 3사분위 값을 가지고서 요 박스를 그려요. 요 박스를 그리고요. 그 안에 선이 하나 있죠. 이 선은 중위 값이에요. 중위 값. 여기 요렇게 가보면 어, 여기 숫자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맞죠. 여기 요 위치는 요 위치는 13, 요 위치는 17, 그리고 요 위치는 24. 이렇게 해서 이 박스를 보면은요, 이 토탈 빌, 영수증 금액의, 어, 25%, 1사분위 값과 중위 값과 그리고 75%, 3사분위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최소 값은 그 다음에, 이 박스 위쪽에 선을 그려주죠. 박스 위쪽에 이렇게 선을 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선을 그리는 부분이 있는데, 선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선의 크기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박스의 크기가 있겠죠. 여기에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크기 어떻게 결정돼요? 25%니까 그냥 대략 계산할게요. 24, 24, 그리고, 75%. 25%는 13, 13. 이 크기가 24 빼기 13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11이죠. 그죠? 이 박스의 크기는 11이에요. 이 11에다가 곱하기 1.5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5, 1.5니까 165. 1.65가 되겠죠. 16.5가 되겠죠. 16.5. 맞아요? 그죠? 음. 그러면 이 위쪽에서 16.5를 더 더해요.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 길이가. 24에다가 16.5를 더해 볼까요? 그럼 얼마야? 30, 40? 대략 40이죠. 맞아요? 맞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요 길이를 그리는 거예요. 음. 근데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도 이 16.5만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13에서 16.5를 빼야 되겠죠. 근데 빼게 되면 이게 이만큼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더 내려와야 되는데 짧죠. 짧게 끝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밑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어디서 끝나요? 3.07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수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스 플러드에서 수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염은 박스 길이의 1.5배, 박스 길이의 1.5배만큼 수염을 그리거나 만약에 그 전에 데이터가 끝나버리면 최소값이 그 전에 끝나버렸잖아요. 박스 크기의 1.5배만큼 수염을 그리기 전에 그 데이터가 끝나버렸죠. 그러면 최소값 위치에서 그 수염의 길이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위쪽에 점들이 이렇게 보이죠. 위쪽에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박스 크기의 1.5배만큼 수염을 그렸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더 그려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리는 게 박스 플롯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게 25%, 그 다음에 50%, 75%. 그리고 수염의 길이는 기본적으로는 박스 크기의 1.5배까지를 그리는데 만약에
최대값이 여기가 1.5죠. 1.5배인데 최대값이 얘보다 적은 범위, 여기에 최대값이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은 수염도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박스 크기의 1.5배를 다 그리지 않고요. 최대값 위치에서 수염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최대값은 요 위에, 더 위에 올라가서 있죠. 더 위에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박스 크기의 1.5배만큼 수염을 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값들은 점점점점 데이터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스 크기의 1.5배만큼 그 수염을 그리는데 만약에 최소값이 그 수염 안쪽에 있으면 1.5배를 다 그리지 않고 최소값 위치에서 수염의 크기를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리는 게 박스 플롯이에요.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박스 플롯 하나를 보면 여기가 최소값 위치, 여기가 최소값 위치, 여기가 25% 위치, 여기가 중위값, 여기가 75%, 최대값은 이 위쪽에 있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 플롯은 기술 통계량 중에서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염 바깥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부르는 용어가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는 요 범위 바깥에 있는 값들, 아웃은 바깥쪽이란 뜻이잖아요. 바깥쪽이란 뜻이고, 라인은 누워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누워있는 녀석들이란 뜻이어서 아웃라이어. 우리말로는 이상한 값들, 뭐, 요렇게 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네. 이 박스 플롯을 보면은요, 박스 플롯을 보시면 데이터들이 얼마나 분산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 이 박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은 데이터들이 25%부터 75%까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몰려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박스가 크면 클수록 똑같은 25%와 똑같은 75%인데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득으로 치면 박스 크기가 작으면 그 소득의 집단들이 비슷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되는 거고요. 박스가 길면 빈부격차가 큰 그런 소득 집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어죠. 제가 여기를 수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펜스, 울타리, 펜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펜스를 쳐주는 거죠.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정상적인 범위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이상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이 펜스 바깥쪽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만 보는 거하고 이렇게 그 그래프로 보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똑같은 값들을 보여주는 거지만 어, 그 숫자로만 이렇게 볼 때는 어떤 느낌이 잘 안 오다가 그래프로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보일 수 한눈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우리 숫자 데이터가 토탈 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팁이 있었죠, 팁. 팁을 한번 그려보자. 팁의 박스 플롯.
쉽지 않겠죠? 두 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plt.box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에 뭘 주시면 되냐면 tips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팁이라고만 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팁 레이블즈라고 하고요. 여기는 팁이라고만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plt.show 해서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자, 여기도 값들이 맞는지 볼게요. 어, 25% 먼저 최소값하고 그 다음에 25% 볼까요? 최소값 1이고요. 25%는 2였어요. 그죠? 네. 자, 여기 뭐 대략 선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선 그려보고요. 여기서 이렇게 선 그려보세요. 그죠? 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뭐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50%, 75% 보죠. 2.9, 3.5. 2.9, 3.5. 자, 그러면 여기도요. 여기도 여기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 대략 2하고 4 중간쯤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4에 조금 가깝죠. 네, 그런 값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박스 크기에 1.5배, 1.5배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위쪽에 데이터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펜스를 치고 여기까지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 크기의 1.5배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뭐가 끝났냐면 최소값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펜스는 최소값에서 딱 끊어서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박스 플러스는 요 피겨 하나 안에다가 두 개의 박스 플러스를 같이 그릴 수도 있어요. 같이 그릴 수도 있는데, 어, 토탈 빌과, 토탈 빌과, 그, 그리고 팁, 때, 박스 플러스, 박스 플러스, 플러스, 하나에 함께, 함께,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박스 플러스를 어떻게 호출하시면 되냐면요. plt.box 플롯, plt.box 플롯, x에다가, 이것 자체를 리스트로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리스트로 넘겨버리시는데, tips.total 1, tips. 그리고 팁이죠.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하시면 네, 하나의 피겨 안에 두 개의 그 박스 플러스 그려줍니다. 여기서 1번은 누구예요? 1번이 영수증 금액이겠죠. 여기 $5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뭐 $10까지밖에 없죠. 그럼 팁이겠죠. 이런 거를 팁이라고 얘기하면 팁. 1, 2. 근데 1이 뭐고 2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팁 레이블즈라고 하는 게 있고 1번에는 토탈 빌 이렇게 쓰면 되고 2번에는 팁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토탈 빌의 박스 플롯 여기는 팁의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씩 볼 때는 괜찮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팁이 너무 좀 이렇게 작게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영수증 식사 금액은 $50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팁은 아무리 많아봐야 $10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려지는 게 요 사이에서밖에는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위의 차이가 어, 영수증과 팁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의 그 엑시스, 하나의 서브 플롯 안에다가 함께 그리는 거는 시각적으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자, 무엇을 해보시냐면 피겨를 두 개의 서브 플롯으로 나누시고요. 아, 텍스트로 할까요? 요게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한 개의 피겨를 한 개의 피겨를 두 개의 서브 플롯으로 나누고요. 일단 나눌 때는 좌우로 나눠주세요. 좌우.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방향이란 얘기죠. 좌우로 나누고 좌우 방향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브 플롯의 토탈 빌과 그리고 팁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세요. 서브 플롯 나누는 거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거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같이 해볼까요? 피겨 객체와 액시스 객체를 한 번에 리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두 번째 방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피겨, 액시스 이렇게 할게요. 복수형이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파이 플롯, plt에는 서브 플러츠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로우즈라고 하는 게 있죠. and rows. 왜 우리 행 몇 개면 돼요? 하나면 돼요. 그죠? 아, 근데 기본값이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넘기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거였었어요.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nd columns. 요거는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죠? 우리 컬럼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하죠. 두 개 필요하죠. 일단은 이렇게 하면 서브 플롯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고 여기가 좀 크기가 피겨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피겨 크기가 여기서도 요만큼이고 한 개짜리에서도 요만큼이어서 이거를 절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작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fig size라고 하는 거를 자 이거 괄호예요. 튜플이에요. 튜플. 가로 길이를 늘려주면 되겠죠. 가로 길이를 12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죠. 이거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튜플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튜플로.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엑시스에다가 이거 배열이라 그랬죠. 그죠? 엑시스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and the array. array라고 설명되어 있죠. array. array니까 뭐가 있을까요? 인덱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박스 플롯을 그리시면 돼요. 박스 플롯에서 첫 번째 데이터는 팁스의 토탈 B를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졌죠. 지금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출력문이 나오는 거는요. 출력문이 나오는 거는 이 메서드에 리턴 값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리턴 값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는 plt.show를 하면 얘는 없어져요. 없어지고 여기 틱 레이블이 있죠. 이 틱 레이블이 뭔지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틱 레이블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토탈 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번 엑시스가 있겠죠. 1번 엑시스가 있을 거고 여기도 박스 플러스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의 데이터는 팁스의 팁이죠. 팁. 그리고 팁 레이블즈는 리스트로 넘겨주시는데 팁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lt.show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나눠서 보여준 거죠. 토탈 영수증 금액의 그 금액의 범위와 영수증 금액의 범위와 팁의 금액의 범위가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하나의 피겨 안에 보여줄 때에는 그 모습을 그 데이터들의 분포를 같이 비교해서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너무 다르면 범위가 너무 다르면 이렇게 서브 플롯을 나눠서 따로따로 그려주시는 게 더 좋겠죠. 이런 경우에. 네. 그래서 최소값, 1사분위값, 중위값, 3사분위값, 그리고 펜스와 아웃라이어들 중에서 최대값 이렇게 기술 통계량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함수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셨을 때 그래프에서 그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뭐 함수를 사용하는 거야. 뭐
인터넷 찾아보면 예제들 많으니까 갖다가 쓰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를 보고 아, 얘가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